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자, 지난 대전 그리고 광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자, 보수정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번 이준석 대표를 탄생시킨 곳이 대구입니다. 자, 대구, 이준석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한 곳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대구를 보수의 상징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서서 선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문시장을 방금 전 윤석열 총장이 다녀갔습니다. 자, 서문시장, 정치인들이 오면 대구의 전통적인 순방 코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서문시장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문시장을 찾은 것은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서문시장, 보수의 핵심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또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신음하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등장하자 서문시장은 정말 인산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취재진들이 취재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진 찍고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과 한번 스킨십을 하고 싶은 지지자들이 몰려서 잠시 이 행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박근혜를 구속시켜놓고 무슨 낯으로 대구에 왔느냐는 일부 친박 지지자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진령 같은 그런 저쪽 진영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적폐수사를 주도한 데 대한 그런 불만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보수 또는 야권의 상징이 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꾸만 축소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원할 겁니다. 자, 박근혜 당 뭐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려는 겁니다. 중도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얼마나 됩니까?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서문시장 행보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MBN 김주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120시간 일한다 발언 같은 데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방방 뜨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한 번만 말하면 전부 다 윤석열만 물어떴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 많은 대권 후보들이 10명인지 20명인지 모르지만 있지만 민주당이 그 사람들 비판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축기 세웁니다. 홍준표 잘한다. 윤석열 좀 까줘. 윤석열이 못 들어간 이유는 홍준표가 무서워서야 뭐 이렇게 정청래당이 비아냥됩니다. 반면 윤석열이 말만 하면 뭐만 나오면 전부 다 일제히 공격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행정법원 재판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헐떡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여전히 국민의힘 입당과는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구입니다. 광주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대구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기자들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해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입당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정이 저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어떤 정당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선택지를 고르는 것보다도 많은 국민들과 직접 스킨십을 하고 얘기도 듣고 눈으로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문제도 정치인이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되는 조사에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국민만 바라보는 일관된 정치를 하는 데에는 좀 더 의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주 120시간 근로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곡을 자꾸 하는 모양이다. 주 52시간을 월 단위나 분기나 6개월 단위로 해서 평균적으로는 52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좀 변형할 수 있는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은 이 스타트업이 이런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이 필이 꽂힐 때는 막 일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을 하면서 창의성도 떨어지고 뭐 이런 데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 말을 저하고 정치적으로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 마치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자, 서문시장을 왜 방문했느냐는 데 대해서는 5년 전의 화재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상인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충과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온 것이다. 진영에 입각한 생각을 갖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들르는 코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총장 시절 징계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정인으로 출석한 심재철 남부지검장, 추미애의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친정권 검사로 평가받는 심재철이 당시 윤 총장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자, 오늘 서문시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잡을 이뤘습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감옥 넣고 대구에 왜 왔느냐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오전에는 달서구 두리동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 참배를 하고 오후에는 서문시장 그리고 계명동 동산병원 그리고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자, 대구의 중심가인 중구 동성로를 찾아 젊은 층과도 접촉을 하고 이후에는 삼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합니다. 지역방송 3사, 수성못 항화공원 등의 빡빡한 일정도 준비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구에 윤석열이 떴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